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주식입니다. 일단 오늘 구독자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인 한 명도 없이 0명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0명부터 100명이 되기까지 4개월이 걸렸고요. 구독자 100명부터 1000명이 되기까지 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시장이었죠. 오늘 정말 미친 시장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HLB 때문에. HLB 설마 사신 분들이 없으셨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이런 일정이 명확한 재료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재료 소멸에 관한 내용, 정말 HLB 같은 이런 사태를 다시는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HLB 그룹주들이요, 진짜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전부 다 하한가를 갔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 이 HLB 그룹 간에 얼마나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 얼마나 결속력이 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뭐 HLB나 뭐 HLB 글로벌, 뭐 HLB 생명과학, 뭐 HLB 이노베이션 이런 거 뭐 오르기라도 했죠. 자, 근데 HLB 파나진 이거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건 왜 한가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이오스텝 보세요.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이게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찌됐건 오늘 얘네들이 이렇게 미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도 다 끌어내리고 어쨌든 장이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악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HLB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관심 정보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이 뚫고 올라갔을 때, 이거 뚫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 고점 찍고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제가 관심 정보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5월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미 이 재료상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3만원짜리가 지금 12만원이 되는데 4배가 올랐습니다.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4배가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정이 명확하잖아요. 5월 16일? 그럼 이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 이 주식은요,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식 재료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알고 있지만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마크 주커버그가 온대요. 메타에서 온대. 우리나라에 오는데 어떤 회사를 만날지를 대충 짐작은 하는데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 그죠? 불확실하죠? 날짜를 알지만 내용이 좀 불확실해. 근데 당일 갑자기 재료가 나오면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가 갑자기 벤처 중소기업들을 만나면서 그중에 또 업스테이지를 만났어요. 업스테이지 관련주가 컴퍼니 K거든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까지 상승한 다음에 하락을 했죠. 또 이런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이러저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진 않아. 근데 실제로 한미 정상 휴회에 기사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 미국에서. 또는 반도체 관련해서 뭐 공장을 세우는데 뭐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게 불확실했던 것들이 갑자기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일정을 잘 기록해뒀다가 관련주들을 정리해놓고 당일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 두 번째 경우. 자, 이게 문제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누구나 다 아는 재료 일정이 다가온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재료 소멸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첫 번째, 2010년 나로 발사가 있었죠. 나로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위성 관련주, 뭐 우주 관련주, 뭐 로켓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랐습니다. 결과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2023년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 엄청난 대어죠. 로보틱스 상장한다. 그럼 어떤 주식들이 오를까요? 신규 상상주가 관련된 섹터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섹터의 주식들이 오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번째,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실시한다. 자,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중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2024년 5월 16일 HLB 신약 허가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허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이 4개의 예시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1번과 3번과 4번은 도박에 가깝죠.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로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총선. 난 여당이 걸었는데 야당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HLB 신약 허가 될 거라고 했는데 허가가 불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는 거는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뭐 99% 상장하겠죠. 이건 도박은 아닙니다. 그죠? 성격이 다른 건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나마 도박적인 성격이 아닌 건 2번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것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일단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보세요. 나로 발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나로 2차 발사 실패로 나로 관련주들이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며 추락하고 있다. 이 2010년 6월 11일 기사입니다. 자, 나로 발사 연기에 관련주 주가 하락. 발사 연기만 돼도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로 2차 발사 관련 주식 2010년 6월 8일 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미 지금 투자는 금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로 발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살까면 한 2달 전부터 매수를 하고요. 한 1, 2주 전부터는요 팔았어야 돼요.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자, 뒤에서 예시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2023년 10월 5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 내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니까 로봇주들을 매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자, 이때 얼마였냐면 5,000원 부분부터 자,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매집을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한 2달 전에 미리 사두고요. 이미 기대감으로 이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날. 10월 5일. 이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4%, 종가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때부터 쭉 내려가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이 날짜를 보고 사람들이 이미 이전부터 사서 이미 기대감으로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주 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료 소멸로 이제 더 아작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언제쯤 팔았어야 돼요? 2주 전쯤. 2주 전쯤에 팔았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받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로봇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한두 달 전에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2주 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당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8%. 죄료 소멸로 이때 쭉 내려가서 한동안 하락을 계속 하죠. 자, 그러니까 2주 전에는 팔았어야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 4월 10일 총선. 총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뭐 조국 관련주 이런 것들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화천기계 누구 관련주죠? 조국 관련주입니다. 조국 관련주. 조국 혁신단이 생각보다 선전을 했죠. 자, 그래서 미리 이 총선을 바라보고 샀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2달 전에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이요. 근데 2주 전부터 이게 다시 재료 소멸로 미리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당일날 선거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1%까지 나락으로 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자, 이재명 관련주도 미리 총선 전에 뭐 이때부터 샀었으면 딱 2달 전이죠? 쭉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1, 2, 3, 4, 5, 1, 2, 3, 4, 5. 자, 2주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기 시작하다가 자, 요 날이 총선 전날입니다. 자,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2% 나락을 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도 나락으로 갔다니까요. 이게 여당이 승리하냐 야당이 승리하냐도 도박인데 도박에서 이겼는데도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료 소멸로. 그 날짜가 왔을 때. 특히 어떨 때? 누구나 다 아는 재료 일정이 다가올 때. 누구나 다 아는. 자, 그리고 DTNCR로 한번 볼게요. DTNCR로는 한동 관련주죠. 한동 관련주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뭐 2달 전이라고 해봐야 뭐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자, 한참 떨어지더니 총선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 이게 지금 봉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22%까지 간 봉입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12% 마감했는데 또 마이너스 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당이 총선에서 실패한 거 치고는 그래도 선방이죠. 이 정도면.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써니전자. 자, 안철수 관련이죠.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대감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다가 갑자기 당선돼서
쭉 튀어오릅니다. 재밌죠? 자,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나름. 그런데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잖아요.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다음날 오히려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런 주식들 있죠. 이렇게 이런 주식들은 다 그때가 되면 2주 전부터 재료 소멸로 이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HLB 보겠습니다. 5월 16일 HLB 신약 허가 예정.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주식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 미친 주식이라는 게 딱 느껴지시죠? 네. 이 각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예전부터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배 올랐습니다. 자, 언제부터? 자, 5월 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4달에서 5달 전부터 이 주식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달을 올랐습니까? 최소 3달을 올랐잖아요. 3달을 오르고 이제 한 4월 부근쯤 갔을 때부터 여기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하락을 하더니 다시 5월 15일을 기점으로 올라가다가, 자, 언제부터 다시 하락을 합니까? 2주 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명확한 일정의 재료들은 어떻다? 2주 전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일정이 있는 재료들은 뭐를 먹고 산다? 기대감을 먹고 산다. 이미 신약 허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HLB가 오늘 신약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저는요, 이 신약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올랐을까?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신약 허가가 났더라도요, 오늘 아침에 윗골이 달고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신약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승분까지는 다 이미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갔던 이 고점 정도까지 가고 다시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HLB에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락할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락할 부분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만큼이 하락 가능성이고, 올라갈 가능성을 최대치로 잡아도 이만큼입니다. 물론 이 최대치를 바라보고 다들 투자를 하셨겠지만 하락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죠. 자, 이럴 때는요, 당연히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콜짝 게임은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진짜 안 하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다음날 단타나 스캘핑으로 대응을 합니다. 다음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단타나 스캘핑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타 스캘핑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이런 걸 또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중을 조절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승인 난다, 승인 난다, 99% 승인 난다 이러니까 아마 실패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래서 진짜 쓴맛 많이 보고 진짜 피 많이 봤습니다. 그 마음도 아는데 이 비중 조절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진짜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내가 진짜 이거 놓치면 괜히 포모감 들잖아요. 진짜 벼락거지 된 것 같잖아요. 그럴 거면 1000만 원 중에서 그 리스크를 생각해서 100만 원만 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으로도 수익 나면 기분 좋잖아요. 비중을 리스크가 큰 만큼 조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고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신용 미수 써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니까 한 번에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진짜 혹시나 오늘 좀 힘드신 분들 계시면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요, 제발 이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비중 조절하십시오. 비중 조절하십시오. 주식은 비중 조정을 안 하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관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